안녕하세요. 묵쌤입니다. 제가 2020년 7월 3일에 유튜브에 가입하여 묵쌤의 인문학TV라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이 300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봐도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랑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300회를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대한민국 총선을 앞두고 복잡한 전국을 고사성어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어느 정당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어느 편도 들 생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먼저 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럴 때 쓰이는 고사성어가 있으니 바로 우후죽순입니다. 비 온 뒤에 여기저기 많이 솟는 죽순처럼 한꺼번에 많이 생겨남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요즘 생겨나는 정당들을 보면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금태섭, 양향자, 조응천 등등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몸집을 최대한 키워가지고 다른 세력들과 연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합종연행입니다. 합종은 작은 정당들이 힘을 모아 큰 정당과 대결을 하려는 작전입니다. 결국 작은 정당들은 자신들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물밑으로 많은 책사들이 연합을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연횡이란 큰 정당이 작은 정당을 일정한 지분을 약속하고 흡수하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흡수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아마 작은 정당들의 대표들은 겉으로는 당대당의 통합이라고 기치를 내세우며 실리를 챙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합종연행 말고 이합집산이라는 말도 많이 쓰일 것입니다. 지금 거대 양당에서는 탈당, 즉 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대전의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여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죠. 저는 이분이 대전 유성 지역에서 또다시 당선이 될지 매우 궁금하고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원칙과 상식이라고 불리는 의원 3명이 탈당을 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낙연계의 탈당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합집산입니다. 그 다음에 떠오르는 말이 읍참마속입니다. 제갈량이 울면서 마속의 목을 치듯 공천에서 칼을 휘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천도 하기 전에 목을 쳐야 하는 일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586 세력 척결을 외치며 586 운동권 출신인 민경우 씨를 삼고 초려하여 비상대책위원으로 세웠는데 안타깝게도 노인 폄하 발언이 드러나서 결국 읍참마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아끼는 현근택 변호사를 공천하려고 했는데 성비위 문제가 불거져 어쩔 수 없이 도려내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공천이 시작되면 뜻밖의 인사가 배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옛날 김종인 씨가 이해찬과 정청래 씨를 컷오프 시켜서 선거를 승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또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입니다. 저도 그 명품백을 주었다는 사람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무슨 목사라는 사람 말입니다. 제 생각에 그 목사라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함정을 파려고 작심을 하고 들어간 악의적인 함정 몰카 사건입니다. 그러나 명품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니 어떤 식으로든 돌려주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끈했습니다. 바로 영린을 건드린 모양입니다. 영린이란 용에게는 81개의 비늘이 있는데 딱 하나 목 아래에 거꾸로 붙어있는 비늘이 있는데 그 비늘을 건드리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리면 죽음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린이라고 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김 여사 명품백 받은 부분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자 용산 대통령 측은 영린을 건드린 것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용산 측 주장은 김건희 여사가 함정 몰카범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한편 몰카범의 주장은 처음 김건희 여사를 방문했을 때 김 여사가 전화 통화로 인사에 개입하는 정황을 듣고 깜짝 놀라 다시 재방문을 추진하여 그런 장면이 나오면 찍으려고 몰카를 준비하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비서실장을 통해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전달되었고 한동훈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선민후사의 심정으로 갈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이번 대격돌이 여당의 폭망이 될지 아니면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지 귀추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 당마다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데요. 바로 삼고초려가 떠오릅니다. 아까운 사람들 정치권으로 끌어들여 써먹고 버림당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길을 잘 가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즉 표를 얻기 위하여 끌어들여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당나라를 창업한 이세민이 나라를 세우고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창업이 어려운가 아니면 수성이 어려운가? 경들의 생각을 듣고 싶소. 그게 바로 창업이 수성난입니다. 해석하면 창업은 쉽고 수성은 어렵다인데요. 줄여서 창업수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창당 준비에 분주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창업도 어렵고 수성도 어렵지만 수성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생겨나는 정당들 과연 얼마나 견딜지 두고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또 원희룡 씨와 김경률 씨가 출사표를 던지는데요. 출사표라. 본래는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표라고 하고 특히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기 전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출사표라고 하는데요. 제갈량의 출사표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선거에서는 상대방에게 한번 붙어보자고 도전할 때 출사표를 던진다고 말합니다. 이재명과 원희룡, 정청래와 김경률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강자와 강자가 맞붙었을 때 용호상박이라는 말이 제격이죠. 마치 용과 호랑이가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사자들은 힘들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재미있을 것입니다. 본래 구경 중에 싸움 구경이 재미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건곤일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제1의 문장가 한유는 옛날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양분하는 경계로 두고 싸움을 한 홍구를 지나다가 과홍구라는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시의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용은 지치고 호랑이도 피곤하여 강과 둘을 나누어 가지니 용, 피, 호곤, 할천원. 이로 인해 억만창생의 목숨이 살아남게 되었네. 억만창생 성명존. 누가 임금에게 권하여 말머리를 돌리겠는가? 수권군왕 회마수. 참으로 한 번 겨름에 천하를 걸었구나. 진성일척 도건곤. 천하를 차지하기 위한 두 사람의 싸움은 무수히 계속됐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고 결국 홍구 지역을 기준으로 서쪽을 유방이 동쪽은 항우가 갖기로 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다고 해요. 이때 유방이 철군하려 하자 참모 장량과 진평이 기세가 약해진 초나라의 군대의 틈을 타 마지막 결전을 벌일 것을 촉구했는데요. 결국 유방은 말머리를 돌려 천하를 걸고 단판 승부를 벌였고 그 결과 항우는 대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방은 천하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면초가 마지막 싸움입니다. 사면초가가 나오니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이 본래는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의 일원이었다가 마지막에 탈당하는 순간에 싹 빠졌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현근택이라는 자객이 아웃되자 공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윤영찬 타도를 내세우며 이재명의 자객을 자임하고 나섰네요. 야, 이거 윤영찬 의원 사면 초과에 빠졌는데요. 이제라도 탈당을 하자니 체면이 구기고 공천이 안 되면 닥쳤던 개에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텐데요. 이 사람의 향후 정치 인생도 파란만장이 예상됩니다. 이야기가 잠깐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요. 다시 항우와 유방의 단판 승부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지은 시에서 유래하여 권곤일척은 승패와 흥망을 걸고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단판 승부 또는 운명을 걸고 어떤 일에 나서는 대범한 용기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원희룡과 이재명, 정청래와 김경률, 그 밖에도 많은 곳에서 권곤일척의 대격전이 있을 것이니 그 결과도 궁금합니다. 또 계속 떠오르는 성화가 있는데요. 이낙연 당과 이준석 당이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서로 주도권을 잡고 싶겠죠. 그들의 경쟁을 보며 와각지쟁이 떠오릅니다. 달팽이 와자입니다. 달팽이의 두 촉수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 듯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마 합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거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거대 정당이 박빙의 대결을 하게 될 것인데 제3의 후보가 나와서 표를 몇천 표, 아니 몇백 표만 가져가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엉뚱한 제3자가 당선이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며칠 전 전북자치도 선포식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상직 전 의원 사퇴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는데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바람에 이 사람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부질이 아닐까요? 선거라는 것은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 재산을 걸고 온 가족이 달려들어 반드시 당선되리라 굳게 믿고 전심전력을 다했는데 박빙의 승부로 졌을 때 입는 데미지의 크기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패자는 다음 선거를 위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할까요? 대전 서구에는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이라는 분이 내리 6선을 선거에서 이긴 곳이 있습니다. 민주당, 즉 좌파로 나와서 계속 이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는 6번을 졌다는 건데요. 물론 한 사람이 다 진 건 아니지만 미칠 지경이 아닐까요? 그런 박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자 그의 지역구는 그야말로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도 너도 나도 달려들고 있고 여당 쪽에서도 누군가 나오겠죠? 이때 떠오르는 말이 와신상담입니다. 오나라 왕 함녀는 올나라 왕 구천과 전쟁을 하다가 패하여 부상을 입고 죽음을 앞두자 아들 부차에게 오랑 부천을 쳐서 반드시 원수를 갚으라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자 아들 부차는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으려고 뗄나무 위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와신입니다. 누울과 뗄나무 신입니다. 결국 부차는 구천에게 원수를 갚았고 우여곡절 끝에 목숨을 구걸하여 살아남은 구천은 원수를 갚기 위해 쓸개를 매달아 놓고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쓸개를 핥으며 힘을 길러서 결국 성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맞불상 쓸개담 상담입니다. 즉 합하여 와신상담입니다. 전국적으로 살피면 이런 지역이 무척 많을 겁니다. 이런 지역의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나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300회를 맞아 선거를 약 한 80일 정도 앞두고 고사성어로 정치판을 좌충우돌 두서없이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가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